윤석열 측근들이 이제 다 구속이 되고 있었고 한덕수 또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알렸습니다. CCTV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빼주지도 못할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본인 또한 자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와 계엄 당일 연락한 국힘 의원들 또한 수사 성상에 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국힘 해산에 6대4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의 40%가 있긴 하나 국민 가반 이상은 국힘 해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진당 사태 때처럼 이원 정당 해산 청구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MBS 조사를 보면 민주당 40, 국힘 19% 더블스코어 차이가 났습니다. 2주 전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는데 알고 보니 지난 조사 때보다 보수층이 40명이 더 잡힌 결과였습니다. 4%의 보수층이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래서 고스란히 민주당이 4%포인트 하락한 것이죠. 정청래 당대표 직무평가 45%, 국힘 송원석 20%.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내란 척결에 잘 싸우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중도층에서 지지세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신뢰한다 58, 신뢰하지 않는다 37. 지난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지만 지난 조사보다 보수가 40명가량 높게 잡혔습니다. 이를 보정하면 지난 조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최근 양평고속도로 관련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원희룡 소환 초읽기라는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몰렸는데 원희룡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언론상에선 잠적한 상황입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 원희룡은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 자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그러나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원희룡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더구나 원희룡 지근 정책보좌관이 코레일 관광개발사장으로 간 정황도 포착이 되었는데 원희룡 때문인지 몰라도 그 보좌관 또한 양평 건의게이트에 피의자로 적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사의 속도가 붙었으니 조만간 원희룡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생각을 가져보면서 주진우 이야기로 건너가겠습니다. 뭐라고 해서 탐사보도 전문기자라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 마음이 많이 슬퍼서 이렇게 전화하는 거다. 아니 저 말은 다 틀리고요. 자, 지어낸 거고. 아니 중간중간에 다 빼고 얘기한 건데. 이걸 본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걸 다 들어. 심평을 다 믿어. 저 다음에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는데 지금 미쳤는데 괴물이 됐는데 그 얘기는 왜 했겠어요? 안 했는데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아니 근데 앞에 옛날에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는 괴물이 됐잖아요. 미쳤잖아요. 지금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물론 심평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100% 신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 사람이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 중요한 것은 심평의 핵심적인 사안, 김건희를 걱정해서 주진우 기자가 가보라고 해서 간 거, 요 사실관계는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네, 아니 인정했죠. 네. 그러면 주진우 씨는 건강상태 체크가 아니라 걱정돼서 들여보낸 거고, 그러면 주진우 씨는 왜 걱정이 됐을까요? 심평은 왜 갔을까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왜 김건희를 왜 만났을까요? 이 양반 윤어게인이에요? 모르겠어요. 부인을 안 하시네요. 기자 취재 방식이 이런. 아니 취재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쉬어야 돼요 좀. 근데 저는 저는 빙자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김건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증폭되고 있고 정말 더 엄단이 필요한 이 시점에 왜 김건희의 건강을 그렇게 우려했고 사람을 보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심평도 그러니까 묻잖아. 너 근데 비난하던 놈이 왜 나한테 만나라고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제가 탐사보도 전문기자라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저를 좀 이해해달라.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슬프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요런 자기의 입장을 김건희한테 전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나의 우정과 신뢰와 이런 마음은 여전한데 내가 지금 먹고 살려고 욕하는 척 하는 건데 봐봐 내가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의미 있는
고발을 한 적이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그렇게 교류하면서 단 한 번도 과거의 그들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없어. 이건 심각한 게. 그러면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척하는 거지만 나는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야 라고 단도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혹시라도 김건희가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할까봐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여전히 원팀이니까 나 배신 안 했어. 너 지금 서희건설 막 때리듯이 나 때리지 마. 라고 단도리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딱 그거네요. 변호인을 통해서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발언을 하고 있잖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자기 얘기를 할까봐,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함께 자기도 훅 갈 수 있으니, 나는 사실은 당신이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 성미라는 걸 알고 있고, 난 근데 여전히 안 변했어, 나는. 그런데,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어가지고, 탐사보도 전문기자라 어쩔 수 없이, 더럽다, 좀 느낌이.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 사건이 나자마자 금요일마다 방송을 진행한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가 최재형 목사의 금요 캐비넷이라는 프로였습니다. 네. 거기에 첫 회에 뭘 다뤘는가 하면 김건희 씨의 자기 정치라는 걸 다뤘어요. 근데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김건희 씨를 호위하는 서울경찰청 그 경호부대는 아니고 서울경찰청에서 교통정리하고 신호등 제어하고 하는 부대들이 있잖아요. 모터사이클 가고 그 부대의 책임자가 당번이 항상 컴퓨터에다가 서울경찰청 컴퓨터에다가 그날 일지를 썼는데 일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오늘은 김건희 여사가 오후 3시에 기자단을 만났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비고란에 자기 정치 이렇게 써놨어요. 네. 자기 정치라는 말은 쓴 칸이 있고 안 쓴 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경찰이 자기들 눈으로 봐도 김건희 여사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처럼 비친 거예요. 그래서 비고란에 여사의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그 인터넷 그 서울경찰청 그 해당 사이트가 그 매뉴얼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화면 캡처를 해둔 게 있어가지고 네.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기도 했는데 뭐냐면 김건희 씨는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대선 출마하면서 명태균의 증언처럼 50대 50 인사권과 모든 이런 국정 운영하는 권한을 50대 50으로 나눈 것처럼 거의 그냥 권력을 이원화했으면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눠야 되는데 50대 50으로 나누지도 않고 본인에게 집중화하고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김건희 씨가 뭔가가 창구가 있어야 자기 정치를 하는데 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보니까 그 창구 역할을 만들어준 역할을 이 동기부여를 해준 최초 동기부여자가 주진우였고 그 주진우의 부탁을 받은 2차 동기부여자가 심평 변호사였다. 그래서 주진우와 심평을 통해서 김건희는 자기 정치를 한 거죠. 왜 주진우는 김건희의 비리를 폭로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를 않고 김건희의 스피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나는 지적해주고 싶은 거죠. 가만히 중국에 여행하고 있는 심평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가서 면회하라고 충동질을 했고 그 충동질한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윤석열은 정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두 분이 지금 구치소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까지 심평을 구치소로 보내야 될 만한 거냐. 자기의 취재 기법이라고 해도 이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다. 그리고 디올백의 최재원 목사를 왜 거기 걸고 넘어져가지고 왜 최재원 목사한테 말려들었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하는 건 특종이고 자기가 이명박의 4대강이나 이런 다 쓰는 누구 겁니까 할 때 자기 거는 특종이고 최재원 목사 거는 말려든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진우의 이런 이중성, 편향성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25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소집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첫 상정 법안 덧생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주도하는 첫 전체 회의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 소영교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볼까요?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에서 80명, 파견 공무원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수사 대상 또한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을 둘러싼 의혹까지의 학대. 그러니까 혐의가 또 늘어나는 것이고 해외 도피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지금 도주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잡아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요. 자, 소영교 의원의 안을 보면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140명으로 늘리는 자, 특검 수사 기간 또한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지금 혐의 16개 혐의 중에 4개 혐의를 수사했는데도 시간이 지금 엄청나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별건에 또 나와요. 지금 새로운 혐의가 계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5일에는 덧생 김건희 특검법도 오지만 자,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정부 조직법 처리도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칭, 자, 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법 추진 의지도 보이고 있고요. 손해배상제도 적극 도입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확실한 것은 앞서 말했던 김건희 특검법 덧센 거, 그리고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자, 이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